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신선이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약초를 그 차시면 속에서 이제 구했는데, 그거를 빨리 먹어야 됐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뱀이 홀라당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그다음부터 이제 허물을 쫙 벗으면서 회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인간의 꿈인 무병장수에서 그 주변에 그 수많은 신, 뭐 태양신 우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인난나라라든가 하는 이런 신들하고 같은 급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되지 못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홍수 내용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심연 깊숙이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늙은이가 아닌 이 젊은이로 황골 탈퇴, 그러니까 이제 젊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길가메시고 그 내용을 갖고 쓴 게 이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씨름은 뭐냐면 병사들끼리 힘겨루기에서 이 근력을 키우고 하는 일종의 체력 단련 운동인데 이것을 치우천왕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은요, 씨름 문화가 있는데 거의 같아요. 어떤 데는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이 씨름하는 이제 방식이 삿발을 잡고 이렇게 하는, 뭐 스페인에도 있고요, 저 아이슬란드에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메르에서도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투 문화, 이렇게 상투를 틀은 거, 뭐 상투는 뭐 다 아시겠지만 7번 꼬웁니다. 7번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제 북두칠성을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아카드의 사라곤 왕도 상투를 틀었고요. 신아시리아의 아슈르나시르팔 2세도 상투를 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의 왕들은 대부분 다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그 남겨져 있는 기록에 있거든요. 그리고 신단수 문화가 잘 남아 있죠. 이 신단수 문화는 하여튼 뭐 영어로는 sacred tre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성한 나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저런 문화는 아주 보편적이었다. 그 나무가 신을 만나는 장소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럽으로 나중에 넘어가면서 그 유럽에서는 마을 중심에 반드시 신단수를 세우고 그 신단수 밑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마을의 중대사를 처리하고 축제를 하고 법정을 만들고 했습니다. 저 그림에서는 보면 이제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메소포타미아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은 사람이고요. 손에 어떤 열매를 이렇게 나무 또는 신에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있는 그 날개 달린 그 인물이 이제 신이죠. 자, 그렇다면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미스테리는 뭘까요? 최고의 미스테리. 아까 사실은 쭉 얘기해 오는 과정에 정답들이 약간씩 있었는데 일단은 수메르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주민들입니다. 전 세계 각지에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렵 채집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수렵 채집 생활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3일, 그것도 하루에 뭐 5시간, 뭐 4시간 정도만 하면은 먹을 거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거나 아니면 이제 동물을 뭐 사냥하거나,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사람들이 뭉치고 더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충분히 쉬고 영양 섭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키도 더 크고 하는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6,000년 이전에 전쟁 무기가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농사를 짓는 시기가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농사는 1년에 한 번, 뭐 날씨가 괜찮은데 뭐 두세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서로 식량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권력도 생기고 이제 계층 문화가 생기고 이제 국가가 생기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석기 이후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나타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네, 기후 변화입니다. 빙하기 같은 이런 기후 변화가 오면서 북쪽 지역, 지금 우리 이야기나 툰드라라든가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이 엄청 추워져서 사람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 4대 문명권 뭐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사막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강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면은 안데스 산막, 안데스 문명 이런 것들이 다 사막에 몰려서 사람들이 그쪽에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죠. 사막이 좋은 게 모기도 없고, 지금야 모기 많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모기도 없고, 그리고 물만 주면은 이 사막이라는 땅에서 곡식이 굉장히 잘 자라죠. 그러니까 사막의 문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잘 살았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막에 산다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모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든다. 그래서 인류의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모기와의 전쟁이잖아요. 이 말라리아로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 명씩 막 죽어나갔습니다. 1년에 모기 때문에 200만 명. 엄청나게 많이 죽잖아요. 뭐 전쟁에서 200만 명 죽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1년에 200만 명씩 죽는 거예요. 지금도 40만씩 죽습니다. 그런 모기와의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막에 들어오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하고도 인종도 완전히 다르고 머리도 검고요. 예. 갈색 피부고 이 후두부가 평평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선진 문화인 것이죠. 전혀 새로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제천 문화를 가져왔죠.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높은 제단을 쌓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를 했다 이겁니다. 60진법. 우리 60법자가 있듯이 60진법을 사용했고요. 또 태음력을 사용했어요. 그 햇빛 쨍쨍하는 그 사막에서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낮에보다 이제 밤이 시원하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태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동양 같은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우리랑 비슷한 것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언어는 똑같은 게 많아요.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를 우리라고 하고 그냥 수메르 언어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발음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칼을 카르, 달을 다르. 그 3인칭을 그라고 하고요. 길, 가는 길을 길이라고 하고요. 나락, 이 벽시죠. 이 벽시를 나락이라고 합니다. 곡식이 신으로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북을 북이라 해요. 둥둥둥 북을. 밭을 바드. 뭐 같잖아요. 네, 그 당시에 썼던 걸 보면 지금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언어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차가라는 거죠. 교차가. 어수는 만 년이 가도 안 변하거든요. 언어의 어수는. 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는 그 나람신 왕 전승비가 있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이제 신에게 이렇게 뿔을 달린 투구를 썼어요. 저 당시 저 뿔 달린 투구를 썼다면은 저 문화는 동방에서 온 게 확실하거든요. 이 뿔 달린 투구는 그 신적인 존재, 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카드 왕조 네 번째 왕 때 이 자그로스 산맥, 자그로스 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의 서쪽하고 그 이라크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 산맥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반란족을 제압하고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한 이 비문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당시 활이 있었겠어요? 예, 물론 아주 고대 세계에서부터 어떤 사냥용 활이 있었겠는데 제대로 된 활을 만든 것은 추천왕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추천왕이 이제 동두 철액이라 그래서 구리마 쇠머리 해서 이렇게 투구를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뿔을 달린 솥불 같은 것을 달린
거를 쓰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별자리도 이 나란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제 그린 게 굉장히 특이하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이제 법전을 만들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거를 만들었죠. 우리도 이제 8조 근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서로 그 고대 세계에는 같은 이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함무라비가 태양신 사마시, 신 이름도 막 바뀌어요. 처음엔 뭐 태양신이 우투였다가 나중에 사마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태양신 사마시에게 그 왕권을 이렇게 부여받는 건데 이 왕권을 부여받을 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어떤 동그란 원의 형태로 링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한 전통으로 이제 쭉 내려가죠. 자, 달의 신, 사랑의 신 이난나. 인이 사랑한 여인, 최고의 신이죠. 또는 이슈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의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 여신도 머리에 보시면 이렇게 조승달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게 뿔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런 문화가 이제 신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뿔 하면은 야 좀 희한하다, 저 이 악마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데 신을 표현하는 그 방식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 방식일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게 맞았어요. 자, 이 이슈타르, 이난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독일의 베를린에 가시면은 이제 박물관 섬이 있어요. 5개의 박물관을 갖고 있는 그런 섬이 있는데 거기에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습니다. 퍼가몬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페르가몬 신전을 뜯어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페르가몬 박물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바빌로니아의 그 일종의 남대문이에요. 그 바빌로니아의 수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를 그 뜯어서 독일인들이 전시를 한 건데요. 그걸 이시타르 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시타르, 이난나, 이 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시타르 여신을 위해서 만든 바빌론 내성 8번째 문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사자하고 동일하죠. 저 때부터 저런 그 이시타르가 사랑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시타르의 숭배가 결국은 이제 그 그리스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게 기독교 문화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정설. 기독교 마리아 신앙까지 쭉 이어졌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그 벽면에 보면 왼쪽이 옛날에 용이라고 생각했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인데 보지 못하니까 이제 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게 용이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보면은 이제 긴 창하고 활을 갖고 있는데 활이 잘 만들어진 활 같죠. 저 당시 저런 활이라면은 뭐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진 그 활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르시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 문명의 결정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현대인들이 과거를 볼 때는 뭐 결정판이다 아니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할 때는 주로 기록보다도 그 남겨져 있는 어떤 유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 결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메소포타 문명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 종교적인
또는 뭐 신전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살았던 어떤 궁전의 문화들이 종합돼서 하나로 딱 귀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던 것들을 차용하기도 했고요. 그리스에서 나왔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워낙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뭔가 크게 하나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인들이 도시라는 뜻인데 그리스인들이 지은 용어이고요. 원래 이름은 따로 있죠. 타크트 잠시드, 전설적인 잠시드 대왕의 왕좌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아케메네드, 페르시아 아케메네드 다리우스 대왕이 23개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저 당시 이미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터키 지방이지만 옛날에 이제 그리스 있었던 데에서부터 쭉 이어진 그 곳인데, 그 지역에 이제 아케메네드 왕들의 어떤 궁전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 중에 최고가 이제 페르세폴리스인 것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엄청 화려했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뭐냐? 그 페르시아인들이 예전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파괴하고 했거든요. 그거를 복수하려고 알렉산더 3세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둥 몇 개만 남아 있고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게, 기둥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파다나 궁전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것은 100개의 기둥의 방인데요. 매년 23개의 국가에서 조공을 하러 오는데 춘분 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축제가 춘분 축제였다고 합니다. 이게 봄 축제죠.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봄 축제 때 그 23개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귀중한 그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물론 금은보화도 가져왔겠죠. 여기에 갖다가 주면은 100개의 기둥이 방에서 쌓아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공하는 조공 행렬도들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의 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식에 따라서 그 손에는 귀중한 것들을 이제 들고 오죠. 뭐 향신료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향료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소,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떤 그 검 같은 칼도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100개의 기둥의 방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추정하는 이 추정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시대의 어떤 건축 양식들을 도입을 했는데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아파다나 궁전이라는 곳인데요.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축제 장소입니다. 한쪽은 이제 보관 창고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연회 장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건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남아져 있는 어떤 그 유적지 또 유물을 보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곳을 파괴하면서 이 100개 기둥의 방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져가는데
낙타 5천 마리, 당나귀 2만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거를 끌고 왔대요. 정말 몇 달이 걸린 거죠, 몇 달이. 그리고 나서 이제 불태웠다고 합니다. 뭐 하는 이야기로는 술 먹고 불태웠다, 술 취해서 불태웠다 이런 얘기가 있죠.